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는 2분기 실적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경제지표 발표의 촉각을 좀 세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경제지표 같은 부분들은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긴 한데요.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비지표죠. 이 소비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미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 소비에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또 경제 회복과 연결되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관심들이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실적과 그 다음에 경제지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국판 뉴딜이 이제 이번 주 14일이죠. 네, 요때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윤곽을 딱 드러내게 되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대감이 많이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딱 발표가 되고 나서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기대감 이런 것들은 일단 오늘 장에서 충분히 반영을 시켜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또 부동산 대책이 또 새롭게 나왔죠. 그래서 연이은 규제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주식시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될 것인지 그렇게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돼서 월요병 괜찮죠? 뭐 떨쳐내세요. 네,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지난 주말에 좋았잖아요. 좋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뭐 개선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실 만한 것들은 내 주식이 얼마큼 올라갈 것인가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상상이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전체적인 동향을 좀 살펴드리면 이번 주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이제 이번 주 2분기 실적 발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2분기 실적이 워낙 엉망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기대감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없는 만큼 또 좋게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지표 쪽에서는요, 6월의 소매 판매, 그 다음에 7월의 소비자 태도지수, 이런 최근에 이제 소비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또 소비에 대한 심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시장에서 그 미국 시장을 이제 좀 이끌어 당기는 그런 지표들은 또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얼마만큼 잘 진행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보면은요, 실적이 최악일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좋게 예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기 침체가 심했고요.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미국, 뭐 유럽 할 거 없이 그냥 다들 죽겠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힘든 상황일 것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3분기 이후에 반등의 잠재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라서 3분기에는 회복이 얼마만큼 빠르게 될 것인가, 3분기에는 회복이 또 얼마만큼 강하게 진행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시장의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일단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안 좋게 나와버리면 정말 안 좋네, 네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도로 부진한 이런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너무한데 이런 느낌, 네 저점이다라는 느낌보다도 당장 다가오는 공포심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좀 보게 되면 유럽의 재정 및 통화 부양책,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도 중요한 거죠. 이제 17일하고 18일 이번 주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제 정상회담을 열 거예요. 유럽 연합에서요.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회복기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 경제회복기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독일과 프랑스 이런 좀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회복 기금을 좀 확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이런 기업 이런 국가들은 또 보조금 형식의 지원에는 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보조금이나 경제 회복 기금 이런 것들은 각 나라들의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중론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 뭐 그리스나 이런 쪽 디폴트 상황이 나올 때도 그리스를 그냥 버리자, 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지원해주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 왜냐면 이제 모라토리움이죠. 그러니까 그 도덕적 해이, 네, 그런 쪽을 보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리스 쪽에서는 지원해주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했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어떤 국민성 같은 부분들이 관광산업을 먹고 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지금은 이제 이런 국가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관광에 대한 어떤 비중이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그 감염병 사태가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런 회복 기금을 통해서 지원이 좀 나오게 된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각 국가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유럽 각국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도장을 딱 찍으면 좋은데 요것을 못하게 된다면 실망감이겠죠. 일단은 뭐 경제 회복 기금에 대해서는 뭐 각 국가들의 의견이 종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싫다 그래서 안 돼 버린다면 여기에 따른 실망감은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 얘기겠죠. 요거는 이제 후반에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 주말 정도에 그 마감 시황 때 또는 아침 시황 때 설명을 드릴 만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변수를 일단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정상회담에서 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은 장중에 그래도 긍정적으로는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이 지난주에 국민들에 대한 추가 현금 지급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2차 뭐 경제 지원금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는 어떤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엔 동의하는데 대신에 기존의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존의 소득이 100달러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를 120달러를 줘야 되겠다. 이것은 사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기존에 받던 월급보다도 더 많은 급여를 주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현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된다면 미국 국민들에게 이런 현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뭐 소비가 좀 증가한다든지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된다면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뭐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이렇게 그 현금 지급이 이루어진 그 다음 시점부터 소비가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경제지표 살펴볼게요. 경제지표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소비지표라고 좀 보시면 돼요. 기업들 실적도 물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13일 날 이제 펩시콜라가 이제 그 실적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14일에는 은행주들 실적 발표 이렇게 있고요. 뭐 마지막 17일 같은 때는 이제 블랙락 이런 그 투자은행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 실적들이 쭉 나와 있는데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뭐 일단 나쁠 것이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일단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주요한 지표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14일 날 보면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일단 물가가 얼마만큼 오르느냐,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뭐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소비자 태도 지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월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5.3%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5월달에는 무려 17.7%나 급등했었기 때문에 이 5월달 급등세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분위기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 태도 지수는 조금
올라갔을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치가 79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그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조금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이 소비자 태도 지수 같은 경우는 주 후반에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주중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네요. 이제 그 주의한 지표들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은 되는데, 기업들 실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워낙 나쁘게 예상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나온다면 어닝 서프라이즈, 나쁘게 나온다면 에이 그럼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시장에는 나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죠. 네, 이번 주에 이제 한국판 뉴딜, 즉, 이 추가 경정에 대한 그 예산안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번 주에 이제 이것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그 껍데기를 쓰고서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판 뉴딜에는 이제 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디지털 있죠.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이 두 개의 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중장기 국가 프로젝트, 즉 국가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 같은 경우들은 일단 수혜 종목군들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고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기조가 있다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 부분들이 조금만 잘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지금 횡보장세를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만 100조 원대에 달해서 수혜업종과 종목을 찾기에도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100조 원이면 뭐 대부분의 업종이라든지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많이 이 혜택이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어떤 종목군들, 어떤 업종군들이 핵심인지를 좀 알고 있다라면 수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금 디지털 쪽에서는 이제 5G, 네, 인프라 5G, 그 다음에 원격 의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게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관심을 받겠죠. 그러니까, 관련 부품주라든지 또는 이제 관련 섹터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 특히 5G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함께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해외 쪽, 그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잘 나올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존의 주도주를 비롯해서 새롭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상승세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비대면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언택트, 네, 그런 쪽이라든지 또는 인프라에 대한 어떤 디지털 인프라죠. 그러니까 뭐 서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점들이 훨씬 더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이나 마찬가지죠. 경제 지원책, 경기 부양책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주들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업종들, 관련 종목들 우리가 잘 따져보시고요. 또 근데 이렇게 딱 중심에 포함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에 대한 기조가 만들어졌을 때 분위기가 많이 올랐다 싶으면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올라간 종목을 끌어당기는 그 시기가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 대장주가 훅 들어갔다가 네, 재미없게 물린다거나 횡보가 나간다거나 이럴 수가 있고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지금 덜 오른 종목인데 올라갈 준비를 끝내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지만이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막 치고 올라가는 거, 따라간 거, 많이 올라간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신규 접근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기 바라고, 꼭 매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비중을 작게 해서 분할 접근으로 접근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부동산 규제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뭐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인데, 그래도 이제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7월 10일 날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부동산이 약간 이제 침체로 들어갈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건설주들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코를 제외하고 건설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다. 현대건설도 2.2% 하락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주택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더 많은 하락세를 보이겠죠. 현재 투자업계에서는요, 분양시장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지만, 그래도 불안정한 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줄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규제는 보통 이제 대출, 세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과 세제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 전에 강화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6월 달에 대책이 한번 나왔었는데 한 달여 만에 다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6%까지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아라. 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그 강도가 약간 세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센 강도의 대책들이 막 쏟아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씩 흔들리는 그런 모양새들 부동산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부동산에서 에이 뭐야 수익 안 나? 에이 별로야? 지금 하면 안 돼? 이 생각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돈은 어떻게 하지? 네. 이 돈은 어떻게 하지? 자, 그러면 여기 부동산에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돈들을 어떻게 할까요? 원래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모험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또는 이제 월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지금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대형주 위주로 보면 이제 배당과 같은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 하반기에 이렇게 집중이 될 수 있는 업종군들, 종목군들로는 대형주 쪽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쪽에 투자를 했었던 자금들이 증권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에서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좀 빠른 그런 수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 자금, 즉 증권 시장에 원래 없었던 그런 자금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 이것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경제 상황 전망들은 우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증시에 투자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증시에 투자를 하는 관점은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인 건설주들이 하락세를 보입니다. 근데 이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우리가 업황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이 도대체 뭘 하는 기업인지, 어느 쪽에 비중이 많은지 봐야 되거든요. 토목이 있을 거고요. 뭐 해외 플랜트가 있을 거고요. 주택사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주택사업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비중이 큰 회사가 있고 작은 회사가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해외 쪽 수주, 토목공사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반면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주택이 굉장히 많죠. 어떤 기업들은 80% 또는 100% 가까이 이 주택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헤어나오기가 어렵겠죠. 상당히 힘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증권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대형주, 우량주, 그다음에 우선주도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이 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쪽 비중이 많이 사업으로 얽혀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렸습니다. 2분기 실적, 경제지표가 촉각을 세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근데 경제지표도 이제 호전적이고요. 2분기 실적도 그냥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놨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 이제 한국판 뉴딜이 드디어 발표가 되는데, 이 추가 경정에 대한 이 예산안이 무려 100조 원대. 그래서 수혜를 받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연이은 규제에 따라서 부동산이 침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서 약간은 안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부동산 쪽 자금에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투자가 된다라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원래 증시에 없던 자금인데 증시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시장이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라고 보셔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허풍을 좋아하고 기업 실적의 일상적인 등락을 지나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나 열정이 조금만 사라져도 주가는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뭐냐면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뜨겁게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너무 많이 오른 종목, 너무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냥 사지 말자.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시장에는 좋은 종목이 많고요. 수익 날 만한 종목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꼭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